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Q&A 들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점검을 하고 Q&A 들어가도록.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텐데, 보시면 일단 4시간 봉 차트고요. 이렇게 단기 상승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상승 채널을 만들었고, 보시는 것처럼 어제 저녁에 이제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는데, 이 초록색 52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여기에서 이 단기 상승 채널을 훼손하지 않으면 저는 일단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 유지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상승 채널을 깬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4,780달러, 4,780달러 이 라인, 그리고 5,400달러 이 라인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방향성이 결정된 건 아니다. 그래서 5,400달러를 넘어서 위로 가든지 4,780달러를 깨고 아래로 내려가든지, 그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됐을 때 1-1안이냐 1-2안이냐 그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현재는 1-1안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1-1안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봉에서 보면요, 보시면 이게 지금 50주 이평선입니다. 50주 이평선이고요. 죄송합니다. 20주 이평선이고 초록색이 50주 이평선입니다. 제가 20주 이평선을, 저는 이제 20주 이평선이 돌아나가면 상승장으로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주 이평선이 지금 상방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상승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플러스해서 대형 알트코인들 뭐 BNB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뭐 BNB 말고도 대형 알트코인들이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BAT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미 상승장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큰 그림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하락세경, 1년 동안 하락세경을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잇고요,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1년 동안 하락세경을 만들어줬고, 하락세경 꼭지점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서 옆으로 누우면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4월 2일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이 1년 동안의 하락세경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지금 옆으로 눕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1-2안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눌러주겠죠. 눌러주고 이 지금 하락세경에 이 빨간색, 제가 추세 라인 이 그린 이 라인까지 뺄 겁니다. 뺄 거고, 여기서 이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바닥을 다지고 돌아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시간이 문제이지 어차피 시장은 이미 상승장으로 턴을 한 겁니다. 턴을 한 거라고 이제 봐야 된다, 말씀을 그렇게 되고, 일단은 여기에서 눌러주고 갈지 올라갈지, 이거는 먼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400을 돌파할지 4,780달러를 깨고 내려갈지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까 4시간 봉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네. 또 댓글로 네, 멋지님이 써주셨어요. 인베스팅닷컴에서 RSI 나타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매수 상태 퍼센트가 나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어보셨고, 인베스팅닷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고 지표 넣기를 하신 다음에 아래로 쭉 내리시면 상대 강도 지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RSI 지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국카스텐님이 그 스토캐스틱 차트와 RSI 설명해 준 것처럼 스토캐스틱 차트도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스토캐스틱도 뭐 RSI랑 보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가격이, 코인의 가격이 얼마만큼 높냐 낮냐를 이제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높냐 낮냐. 그래서 만약에 스토캐스틱에서 20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과매도권이니까 이 정도면 싼 가격이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80 이상이다 라고 하면 과매수권으로 보고, 야, 이 정도면 좀 비싼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보조지표는 제가 항상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2015년 상승장 초입부에도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뭐 89, 90에 올라와 있던 적이 있어요. 이때 보시면 어, 코인이 380달러, 400달러 이 정도 가격에 있을 때도 스토캐스틱은 90까지 가까이 갑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고 평가 영역이니까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 팔게 되면 실제로 물량을 다 뺏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내가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고만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주봉에서요.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RSI라든가 뭐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 다이버전스를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냐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추세적으로 더 올라가는데 일단 스토캐스틱이나 RSI에서는 먼저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깨고 내려가요. 이와 같이 깨고 내려가게 되면 먼저 이제 이탈을 해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이건 이제 고점 징후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이라든가 너무 짧은 봉에다가 이런 보조지표를 맞춰서 이용하기보다는 장기지표로 보조지표도 저는 장기지표로 이용해서 보는 게 좀 더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어떨 때는 또 이게 이런 뭐 스토캐스틱이라든가 RSI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캐스틱 RSI에서 뭐 90 넘어갈 때 매도를 하면 어, 정확하게 고점이고요. 그래서 또 20 밑에서 매수하면 일봉에서요. 또 기가 막히게 저점이 돼서 그렇게 이제 맞아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구간을 너무 내가 믿고 여기에서 내 물량을 전반적으로 그것만 맹신해서 다 턴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물량을 다 뺏길 수가 있다. 이제 보조지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난번에 이제 월봉 RSI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RSI 저점 구간이 이제 명확했잖아요.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하락이 2015년도 저점보다 더 낮아요. 2015년도 저점이 16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2.7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진짜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어떻게 보면 2015년도 하락보다 스토캐스틱에서는 더 과매도권으로 이제 표현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서 이 분홍색 영역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네,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6월에 기영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유튜브에서 보는 건데 지금 S10 월렛 코드를 역으로 추적해 보면 비트코인까지는 코드가 구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XRP는 코드상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난번에 뭐였죠? 베티선님이 써주신 내용에서 보면 일단 갤럭시 S10의 엔진 월렛에서 이 리플을 곧 지원할 거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S10에 따로 S10에 코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엔진 월렛 그 덱을 이용해서 저는 리플도 이제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의 기영님이 써주신 내용을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사쿠라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방송에서처럼 리플을 장기 삼각 수렴으로 보아 21년 9월쯤 수렴이 된다고 하셔서 제가 과거 흐름과 비교해 보고 시기를 예상해 봤습니다. 먼저 과거에 급상승 한 달 플러스 장기 하락 8개월로서 약 9개월이 되더라고요. 장기 삼각 수렴 안에서 이렇게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됐고 2020년 그럼 12월 11일 이후로 투더문 할 것 같다. 때문에 BTC 차트에서 21년 말 채널 상단을 터치할 수 있다는 분석과는 다르게 20년 1년간 주식시장 하방과 함께 20년 말 암호화폐 급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쿠라님은 암호화폐 시장이 급상승장이 2020년 말에 급상승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주식시장이 이제 사쿠라님 의견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실제로 금리 인하를 올해 말부터 아니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전에 이미 주식시장은 하락을 할 거다. 한 6개월 전부터 이미 하락을 할 것이고 그 주식시장의 하락의 명분으로 그걸 내세워서
금리 인하를 하려고 들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더 이제 땡겨질 수 있겠죠. 이제 또 사쿠라님 의견 써주신 것처럼 2020년부터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그와 맞춰서 암호화폐도 지금 이제 서서히 상승하다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있는 겁니다. XRP 차트를 지금 사쿠라님 의견 써주신 것처럼 같이 비교해서 잠깐 볼게요. 보시면 사쿠라님이 이제 9개월씩 영역을 지정을 해주셨는데 를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사이클이 6월 11일, 3월 11일, 9월 11일 정도로 하고요. 다음 3월 11일 그리고 12월 무슨 얘기냐면 사쿠라님 의견은 이겁니다. 일단 리플이 BTC 마켓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이게 이제 9개월씩 걸린다는 거죠. 9개월씩 한 사이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클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제 삼각수렴 끝자락에서 돌파해서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뭐냐면 그 XRP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121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턴대로 이제 야옹님 의견을 봐서 이와 같은 패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하락을 BTC 마켓에서 하락을 하면 121선 깨고 세 번째 하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 하락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좀 더 이게 9개월이 아니라 좀 더 땡겨지지 않을까. 9개월보다는 한 2달 정도 땡겨진 흐름으로 한 달 정도가 되겠네요. 한 달 정도 좀 앞당겨진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사쿠라님 의견대로 그리고 야옹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이 200주 이평선까지 또 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근데 싼 영역인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보고 있어요. 분할로 이제 매수하고 만약에 200주 이평선까지 닿았을 때를 염두에 두고 분할로 나눠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지금 영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6개 영역으로 나눠 본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삼각수렴 3분의 2 지점 정도까지 가고 방향성을 이제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3분의 2니까 이 네 번째 이 영역에서 저는 XRP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보여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이 흐름이 좀 더 당겨져서 아까 사쿠라님 의견은 이렇게 9개월씩이고요. 제가 보는 생각은 여기서 이제 한 달 정도씩 당겨져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5월달로 당겨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3월 15일도 한 같이 2달 정도 당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12월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 1월달 이때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한 사이클 만들어주고 5월달에 돌파해서 한 사이클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돌파해서 넘어갈 때는 이 지금 삼각수렴을 넘어가는 흐름을 이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리플이 XRP가 올해 BTC 마켓에서 그러니까 탈비트화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올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BTC 마켓에서 삼각수렴을 돌파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탈비트화 현상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와이스 레이팅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이제 올해 아니 될 것이고 또 땡겨진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 뭐 이거 뭐 제가 보는 흐름하고 사실 뭐 아니죠 사쿠라님이 보는 흐름하고 사실 기간 차이는 좀 있지만 사실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도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씩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사쿠라님이나 저나 둘 다 주식시장은 빠지고 암호화폐 시장은 올라갈 건데 시간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가자 이제님이 써주셨고요. 가자 이제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화를 소량 구매해 놓으려고 나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시세 기준 살 때 가격이 시세 대비 약 5% 비쌉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매되는 은금화, 은금바의 가격을 보면 시세 기준 살 때 대비해서 모양이 얼마나 희귀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20, 30%그 이상 비싼 것 같다. 그건 이제 당연하죠. 가공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골드 바를 만들든 아니면 실버 바를 만들든
다 가공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은화를 만든다라고 하면 가공비가 더 들어가니까 당연히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써주신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봤을 때 은화 은화가 아니라 은바 50kg짜리가 시세 기준 살 때 가장 싸더라는 겁니다. 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싸기는 하지만 내가 처분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3천만 원 정도, 지금 가격으로 50kg짜리가 3천만 원인데 만약에 이거를 가격이 은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나중에 처분한다라고 하면 10배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이 은괴를 처분하려고 하면 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나중에 또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할 때도 정리가 또 간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할로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내가 진짜 돈이 너무 많아서 은괴로 진짜 50kg짜리로 막 여러 개 사야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냥 메이플 은화를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좀 투자하는 목적이 지금 뭐 6개월 뒤에 이걸 처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사서 바로 판다라고 하면 바로 팔자마자 2, 30%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금차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차트가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올라왔다가 최근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350달러 그리고 1400달러 1350달러가 보시면 이때 그리고 이때 고점이에요. 그리고 1400달러가 이때 고점입니다. 이때 지지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이고, 그래서 1350과 1400달러를 완전히 넘어가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을 때 이거를 은이라든가 금을 투자 안 하신 분들도 그때는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추세 라인을 보시면 이 추세 라인은 아직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넘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또 떨어진 거예요. 아직 넘어가지 못했고, 이 추세 라인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해서 오히려 돌파한 이후에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1350 1350을 넘어가면 그때는 일단 관심 없으신 분들도 좀 더 관심을 보이셔야 되고, 만약에 14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 금이라든가 은도 여력이 되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일정 부분 보험을 드는 그 수준으로 일정 부분만 가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서서히 상승해주면 상관없겠지만 갑자기 급격히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너무 비싼 가격에 주고 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금 사서 갖고 있는 물량은 소량으로라도 일정 부분 갖고 그래서 지금 많이 사는 거는 전 비추해요. 금이라든가 은을 지금 많이 사서 들고 있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1400달러를 넘어간 다음에 그때 투자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봐요. 또 지금 가자이제님이 써주신 내용 이렇게 봤고요. 가자이제님 같은 경우 이제 300만 원 정도로 금, 은화, 달러, 엔화를 구입을 적당히 섞어서 사놓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300만 원 정도로 하신다라고 하면 뭐 은바라든가 이런 거 보실 거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이플 은화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드리고 다음에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리플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조선비즈 주간 미래금융포럼의 금융위원장 축사, 리플 임원 강연 그 밖에 신한금융, 카카오뱅크 임원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조만간 리플이 글로벌 송금 플랫폼인 엑스레피드가 한국에서도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근데 사토시가 계속 떨어지네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이 XRP 그리고 리플사가 하고 있는 이거 하고 있는 일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가치가 중요한 거지. 여기 가격은 사실 변동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XRP 리플의 가치를 확신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가 땡큐라는 마음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던지려고 하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없던 확신도 생기면서 막 오히려 몰빵으로 막 돈을 넣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이런 생각을 좀 생각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은동님이 주신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면 기조연설 이후에 에릭판 그 리플 글로벌 사업본부 부사장이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도 글로벌 지급결제는 속도, 비용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밀텐버그 부사장은 궁금한 지 3에서 5일이 지나야 결제 정산이 끝나고 글로벌 금융사들이 지급결제를 위해 각국이 은행에 예치한 자금 규모만 총 10조 달러라며 일어나지 않은 지급결제 대비해 10조 달러가 묶여있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 리플, XRP를 자꾸 이제 어떤 주식시장 시총에 비유해서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고 애플 시총이 얼마인데 리플, 이거 얼마 인원 되지도 않는 이 리플이 시총이 애플을 넘고 삼성을 넘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리플, XRP가 하고자 하는 역할은 이 브릿지, 모든 법정 화폐 그리고 모든 암호화폐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10조 달러면 1경이 넘는 금액, 1경이 넘는 그 돈에서 일정 부분만 XRP가 역할을 해준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 시총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 주식시장에 있는 뭐 삼성이라든가 애플의 시총을 당연히 좀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에 카카오뱅크와 토스, 뱅크샐러드, 고맥 등 국내 금융 플랫폼 대표 기업들이 자신들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안에서도 분명히 아까 이제 봤던 그 리플 사업본부 부사장과 이런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금융 플랫폼 대표 기업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도 충분히 있었을 거다. 마지막으로 다음 분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국카스테님 아까 써주신 내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승재님은 RSI 월봉이 그럴싸네요. 90 근처에서 분할 매도하면 크게 후회할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얘기해 주셨고 보조지표는 이제 본인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세우셔서 그 보조지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막걸리 17년사님, 크리에이티브 YG님, TV쇼바님, 빅스마일님, 그리고 H님 추천 아파트에 관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00명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축 채널이 될 그날까지 얘기해 주셨고, 이제 와사비님 글을 읽어드린 게, 사실 이 기축 채널 얘기를 처음 꺼내주신 분이 와사비님이에요. 그래서 와사비님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10,000달러 가격 됐을 때, H채널 구독자도 10,000명, 그리고 또 20,000달러 되면 20,000명 이렇게 되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기축 채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 먼저 10,000명 구독자 10,000명이 먼저 도달을 했잖아요. 아직 비트코인은 10,000달러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트코인도 조만간 이제 10,000달러 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20,000달러는 비트코인이 저는 더 빨리 제 구독자 늘어나는 수보다 비트코인이 더 빨리 20,000달러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20,000달러 도달해서 같이 모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22일 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궁금하신 거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